바뀌고 있죠. 바뀌는 거에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원치 않아서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단말기를 많이 푸는 거죠. 안드로이드 쪽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선택이 넓어진 쪽에 증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이폰이 과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후에 전문가들 예측키로는 애플 iOS는 30% 언저리에서 수정을 하면 다행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장을 택할 건지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OS가 플랫폼별로 그럼 연령 주로 어떤 단말기에 어떤 연령층이 집중되어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올해 1월이었고요. 애드모비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띄우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광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애드모비라는 업체이고요. 거기서 조사한 것입니다. 보시면 애플 iOS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아이폰에서는 25세부터 44세까지가 약 42%, 아이팟 터치는 17세 이하 10대가 65%. 이 차이가 왜 벌어졌을까 하고 생각해보세요. iOS와 아이팟 터치는 장비에서 전화가 된다 안 된다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25세부터 역시 44세까지인데 51%죠. 그리고 보시면 25세부터 34세 실질적인 경제 활동률이 30%입니다. 아이폰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웹OS, 이건 신비한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건 뭐 의미 없으니까 이건 저는 띄겠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저는 수시로 갖고 온 질문 드리니까 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은 제 앞에부터 한 번씩 찍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가 동일 기계고 동일 OS인데 아이폰은 직장인, 아이팟은 10대가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치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나왔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구매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또? 아이팟 터치는 부모가 구매해가지고 예. 자녀한테 사주는 거고 예. 아이폰은 자기가 직접 구매합니다. 예. 그것도 맞겠고 방금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틀린 건 아닌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용도 같은 거. 용도에. 어떤 용도가 틀리죠? 게임하고 음악 네.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 10대들이 예. 많이 사용하는 방면 전화, 웹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많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근접한 답변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이팟 터치는 최초의 제품이 출시됐을 때 미디어 소비부를 대상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애초부터 뭐라고 하죠? 일본식으로는 오타쿠, 매니아층, 그러니까 애플바라고 부르는 그런 식자층을 대상으로 나온 제품인데 이들은 아이팟 터치에서 원했던 건 음악을 듣고 그 와중에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는 실질적으로 전화라는 기능 자체에 큰 메리트가 없는 연령대를 애초부터 타겟을 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팟 터치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은 지금 선제된 줄 모르겠습니다만 2세대까지는 아이팟 터치 자체에 마이크 기능이 없죠.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기능. 장난감으로 만든 거고요. 이것은 전화기입니다. 전화기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전화용으로 쓰는 것 이외에 미디어로 활용하고 했을 때는 배터리, 전원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쉽게 이거 쓰지 못하죠. 활용 목적과 환경이 틀려졌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월 평균 지출액을 한번 보죠. 앱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 한 명이 1인이 도대체 몇 분 동안 그 단말기를 쓰고 또 얼마를 지출할까? 역시 애드모브에서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애드모브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월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돼서 나와요. 나중에 이 과정표에 아마 시장조사, 그다음에 수익성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참여하긴 할 테지만 그때는 그쪽 자료들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보시면 월 평균 지출액은 아이폰의 경우 8.18불, 아이팟 터치는 11.39불.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견주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11.39불입니까?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이 아이폰보다 높습니다. 8.36불. 그렇게 어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8.36불. 웹 OS 9.55불. 요거 좀 의외죠. 신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단가가.
일단 쓰는 층이 적어요. 인원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여기 판매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에서 보실 땐 얘네가 이게 단가가 높으니까 좀 팔면 돈이 되겠거니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액면 그대로 얘네들은 시장 그 마켓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곳이고요. 그리고 이건 한 통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교하실 때 얘는 덕후 생각하셔야 되겠죠. 높긴 하지만 얘는 이왕에 흡수되어 있다고 보시고 얘는 덕후 생각하십시오. 얘가 지속화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시면 맞겠는데 지금 어쨌든 평균 약 8불, 8.2불 정도입니다. 근데 그 하루 동안 얼마나 어플리케이션을 쓸까를 보시면 평균 80분에서 한 82, 3분 정도 하루에 1시간 반, 1시간 20분 반 정도는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어플리케이션을 만지작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게 하루 동안 쓰는 시간하고 금액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쓸까? 월 평균 구매 개수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이고요. 저희 나라의 사례가 아닙니다. 아직 저희 나라의 사례는 티스토어에서도 발표한 적이 없고요. 자기들 나의 내부 통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시면 아이폰의 경우에는 유료 어플은 약 50%가 한 건도 안 샀습니다. 그리고 무료 어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일 많이 사는 게 여기 1개부터 6개, 최대 6개까지 무료 어플로만 6개 정도를 구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폰을 열어보십시오. 몇 개가 되시냐고 세보시면 모르긴 몰라도 저희 한국 사람들 10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한 20개씩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통상 아이폰 같은 경우가 됐든 아이패드 됐든 안드로이드가 됐든 대다수 개수는 최대 3개 이하입니다. 월 3개 이하, 평균 2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개 이하, 앞에서 8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2불 그러면 하나당 4.2불 그렇게 대략 잡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이폰 유료 어플리케이션은 월 평균 1.8개를 구매를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는 여기 비교해서 1.1개 아이폰의 경우는 무료로 7개, 안드로이드는 7.6개. 아직 안드로이드는 유료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료 어플리케이션의 구매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판매 규모별로 어플리케이션 한번 따져봤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인데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고 뭐 1인 창업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진짜 이게 수익 사업이 될 건지를 고민하시고자 한다면 이런 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너무 장밋빛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너무 암울하게 보실 필요도 없겠죠. 익명들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 그냥 있죠. 앱업 발표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 어플리케이션 중에 약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둬들인 어플리케이션은 5%에 불과하다. 10만 명. 그러면 53%는 1,000명에게 2,000명. 1,00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1불에도 1,000불입니다. 코스트 여러 가지 따졌을 때는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겠죠. 근데 이거를 참고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면 다 죽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나중에 시장 분석이라든지 시장 조사, 사업성 분석할 때 이런 쪽에서 다시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의 성패는 어플리케이션의 완성도와는 무관합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뭘까요? 어플리케이션의 성공 여부는 그 당시 가장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것 또는 그 당시 가장 시끄러운 핫 이슈 이 두 가지에서 기회가 열렸었고요. 실질적으로 기회 올라탔던 애들은 다 돈을 벌었습니다. 일례로 서울 버스 정보 있죠. 버스 운행 정보 만든 친구가 있었는데 학생. 그 어플리케이션이 성공을 왜 했느냐? 핫 이슈입니다. 그 어플이 만들어져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그 어플 만들고 경기도에서 엄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엄한 짓 한 것을 보도자료로 그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그 개인 내지나 그 단체 내지는 기업에서 그 보도자료를 뿌렸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개입을 하면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 뭐 언론에 나오면서 그걸 들은 모든 분들이 다 그걸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 안에다 애드모 박혀 있었고 그래서 수익이 뭐 1억 뭐 이렇게 벌렸고 그렇게 해서 인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내면 무조건 사람들이 그 친구의 걸 따라가는 트래킹하는 그런 어떤 행태가 실제로 벌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절대 어플리케이션이 완성도가 높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이게 어플이 잘 만들어서 성공하겠구나라는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네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어플리케이션 개발 내지 공급자가 앱스토어에 참여할지를 판단하려면 크게 네 가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시장의 크기. 앞서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의 차이. 실질적으로 어느 게 더 클지. 이거는 잠재 시장, 그 다음에 현지성 두 가지 필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강력하고 편리한 SDK와 API를 제공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개발 기간의 단축과 개발 코스트의 감소, 라는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스 멀티 유저. 이건 말 그대로 이거죠. 붕어빵 찍기. 예를 들면 애플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 A를 냈습니다. 이게 대박이 터졌는데 안드로이드에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뜯어고치는 게 80% 이상을 뜯어고쳐요. 그럼 해서는 안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저. 어플리케이션 최소 수정만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콘텐츠가. 그리고 시장 내에 실질 수요가 있느냐. 아까 8.2불 말씀드렸고 18개 말씀드렸는데 1.8개 말씀드렸는데 그럼 월평균 1.8개 내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실제 수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사실 잘 모르지만 그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수요가 없는데 들이밀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알라신을 믿게 하는 이슬람 종교 어떤 경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치죠. 근데 그 학교에서 해필이면 한국 사람으로 누군가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선교를 뿌린 게 아니고 아무나 가져가라고 만들었다고 치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올렸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1.8개, 8.2불이 나오는 그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슬람교 경전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질 수요가? 있다던 시대로 굉장히 미약할 겁니다. 그럼 그건 만들어서는 안 되죠. 대신 그게 만약 외국, 이슬람 쪽이라든지 다른 시장이 됐을 땐 그 정도 실질 수요가 달라지죠. 같은 어플이고 같은 시장인데 다만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실질 수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앱스토어 혹은 1인 창업하실 때 실질 수요의 존재 유무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이템 발굴의 프로세스를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일단 제가 그동안 경험을 했던,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을 썼던 것에 기초와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어디 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없을 겁니다. 그리고 좀 엉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하우를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그 아이템이 어플리케이션이다,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모든 건 다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셔야지만 어플리케이션이든 아이템이든 발굴이 가능합니다. 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되는 거지 서비스 자체가 사업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ABC라는 언어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 아이템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접근해 주십시오. 먼저 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왜 살펴볼까요? 이게 가장 그 아이템을 찾기 쉬운 게요. 내 주변에서 누군가 불편해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의자가 불편해서 나온 게 두 배 의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그랬으면 옛날 임금님 앉아 계신 정자 의자 이런 게 나왔겠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전합니다. 내 주변을 살펴보고 거기서 이슈 키워드를 찾습니다. 무엇을 찾는다? 나와 관계되는. 그리고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나, 메인, 자동차, 학자금이니 대출금이니 아니면 이직 문제, 내 신발,
뭐 어제산, 뭐 아르마니, 양복 등등등 많을 겁니다. 키워드가. 근데 그 중에서 이슈가 되는 키워드. 여기 이슈가 되는 키워드는 나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발라내고 났으면 실질적으로 해당 시점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이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아니면 아르바니 양국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자, 실업과 관련해서 그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뭐 구두를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에 보니까 뭐 건강 악화니 여러 가지 있어서 운동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구두가 아니면 어떤 구두가 됐든 운동화가 됐든 무슨 신발에 대한 이슈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존재하는 거죠. 숨어있는 키워드가. 그런 식으로 이슈표들을 다시 발라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과 직접 비교를 다시금 해보십니다. 이게 나랑 진짜 관련이 있는 걸까? 나의 인생과? 만약 내가 판단하기 힘들다면 주변에 어느 한 분을 딱 찍으세요. 가장 가장 성격 더러운 분을 찍어서 그분과 그 키워드의 연관성하고 따져보세요. 이게 이 사람한테 어느 만큼 영향을 주는가? 얘가 얼마큼 불편해하는가? 이 키워드별로 상황을 가정해봅니다. 먼저 최선과 최악,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는데 내일이가 아마 아까 대사장님께서 그 스토리텔링인가 과정을 들어가실 텐데요. 그것과 좀 연관이 지어질 겁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 도출됐던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서 자기 본인이 스스로 상상을 해봅니다. 상황 가정을 해보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앞에 키워드를 건강과 실업 문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A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서 그 면접관들과 뭐 상담을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취직을 또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당연히 체력 검증에서는 올 A를 받을 거야. 결국 이렇게 딱 가정을 잡고 최선과 최악으로 나누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나는 전략적, 최악, 현장 일용직으로 계약직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별로 없으면요. 이게 아이템의 가치를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좀 과격하게나마 여러분들은 최선, 그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십시오. 어차피 뭐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문제, 누구 하는 걸 죽이고 살리고 무슨 문제 있습니까? 실제로 죽이시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정한 것 중에 써있죠. 가정하였던 상황과 현재 실상을 다시 비교를 해서 불만을 도출합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최선의 상황에서 현재 상황과 비교했을 때 최선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려면 이게 불편해. 짜증나. 나 이거만 좀 고쳐지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불만. 또 최악과 현실을 비교했을 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안 되려면 이걸 피해야 돼. 라는 식으로 불만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 주변 살펴보기에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내 주변 살펴볼 때 불편한 사항이 이것과 겹칠 거예요. 분명히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겹치지 않는다면 저 앞으로 다시 한번 붙으셔야 돼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남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불만이 도출됐으면요, 이걸 가지고 아이템을 한번 생성해 봅니다. 불만을 반대로 돌릴 수 있는 수단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게 초보 아이템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텐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렇게만 하면은 이렇게 되진 않을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그래프화 시키는 건데요. 그림을 그리셔도 되겠고, 꾸적 그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원페이지짜리에도 이제 샘플 하나 넣어놨는데, 아이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나리오 전개를 합니다. 이 시나리오 전개는 상황 가정했던 저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수요조사를 들어갑니다.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 오인하지 마실 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템에 의한 시나리오, A라는 시나리오, B라는 시나리오, C라는 시나리오에 준한 수요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 법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면 안 팔릴 것이다. 얼마 안 팔릴 것이다. 생각한 것보다. 그런데 그게 중동 사람한테 대박 날 거다.
똑같습니다. 같은 아이템인데 시나리오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그거에 따른 소위 조사를 하시고 이것을 일단 아이템으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현황,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가정과 다시 비교해서 불만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거기서 또 숨겨져 있는 불만이 있는지, 불만은 모두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걸 거치죠. 그래서 아이템 발부된 것을 의견 피드백 받은 걸 다시금 올리고요. 그리고 초벌 아이템의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메리트를 느낄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시는 2차 작업을 하신 다음에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엔 유사 아이템. 시장에 이게 있나?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바뀌어야죠. 그렇죠? 기존 시장에 유사 또는 대체 아이템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이게 없다면 아이템 발급이 종료되는 거고요. 만약에 있다라면 다시 내 주변 살피기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게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유사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시나리오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 아이템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에 준하더라도 다시금 어떤 불만을 개선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바꿔야죠. 아이템 A가 있고 여기 A 다시가 있다면 얘는 A, B가 돼야 됩니다. 절대 이게 A 다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형이 아니고 확대하고 혼용을 해야지 변형이 아닙니다. 변형을 하시면 아이템은 유사 아이템의 대체 아이템과 비교했을 때 밀립니다. 한마디로 이런 어플이 있었죠. 그 10가지인가요? 100가지인가요? 뭐 어플리케이션이 통합되는 단연 어플이 아마 앱스토어에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고 그 유료인데요. 계량기도 있고 랜턴도 있고 되게 많죠. 그게 앱스토어에서 뭐 5인가를 하고 나니까 외국에서 그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이 이름만 바꿔서 한 20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만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그것 때문에 순위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기능 개선해서 가격도 덤핑쳐서 다시 나왔고 중국 애들하고 뭐 외국 애들 다시 똑같은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한 2-3개 더 집어서 또 나오고 유사 제품과 대체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서로 이거 하나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게 오히려 코스트가 더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것의 개선 이전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 다시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단순할 수는 있지만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자, 하나씩 짚어보자. 내 주변을 살펴보자. 어디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이동 중,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용하고 계실 때,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거, 위험한 거, 이 두 개 보실까요? 왜 사생을 즐기면서는 안 될까? 그리고 왜 바닷가 해변을 걸으면서는 생각을 못할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찾을 키워드가 없죠.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해안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파도, 물, 그다음에 발바닥에 찔리고 있는 조개 껍데기. 그렇지 않습니까? 조개 껍데기 뒤에 대고서 울리는 소리 들을 수 있겠죠. 그걸 어떻습니까? 조개 껍데기 어플 만들면 되겠다. 그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보다 많은 불만과 보다 많은 기회가 숨어있는 것은 복잡한 것, 그리고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요구할 것이고요. 복잡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을 살필 때 먼저 가정도 살펴야 되고 이동 중에도 봐야 되고 시설을 이용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을 빼면 모두 다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에요. 상황이. 자, 질문.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언뜻 스치고 지나가는 욕구가 있었어요. 뭐지? 뭔가 좀 찝찝해. 뭔가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언뜻 지나가는 게 가끔 있으실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런 느낌처럼. 그다음에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 내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현금 조달이 필요한데 돈을 꿀 데가 없어요. 절박하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대출 서비스와 연계된 어플리케이션 나올 수도 있을 테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화장실에서 지금 용변을 보는데 휴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절박해. 나는 절박해요. 좀 더럽지만. 근데 내 이쁜 목소리를 옆 사람한테 휴지 좀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절박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켰을 때 휴지 좀 주세요라고 대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테니까. 그렇죠? 네 번째, 복잡하고 위험한 장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왜 복잡하고 왜
위험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장소가 안전하다고 아무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지진이 일어났다고 쳐도 이 중에 다 죽진 않겠죠. 누구 하나 살 겁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위험한 장소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건 사람들이 기준이 있고 뭐 주변에 뭐 장치가 많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부실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보세요. 가지고 계신 핸드폰도 사실은 무기거든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이것들도 배터리를 띵 이상 다 폭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인지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 배터리 케이스를 열고 뒤에 배터리 쓰는 거 보세요. 열을 가하면 폭파합니다. 써 있습니다. 위험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걸 왜 우리가 썼을까? 내 주변에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실 거겠고요. 자, 앞에서 그 네 가지 큰 질문을 던지면서 이슈를 뽑았습니다. 키워드 막 발라냈어요. 일단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그 안에 키워드 찾았어요. 이슈를 찾았으면 먼저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키워드는 몇 개 없습니다. 결국 키워드만 알면 이슈는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 키워드 중에 스마트, 그리고 사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요즘 아동 뭐 성폭행 사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 키워드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문제 그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를 결국 모아보면요. 키워드는 하나예요. 그걸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잡았던 이슈를 가지고 키워드를 받아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았다면 요거 하나를 보면 안 되죠. 분명히 그 키워드는 무엇인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 말씀드렸죠? 스마트한 키워드가 연관 지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스마트와 연관 지어지는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세요? 네? 아이폰이요? IQ?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생각나신 대로 한번 쭉 말씀해 보시죠. 스마트워크. 편안함. 그리고 또 스마트워크. 예. 또 뭐 요즘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그것도 있죠. 비싼 요금, 무한 정액제, 뭐 등등등 많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당 키워드와 연관 지어지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다 추적을 합니다.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키워드를 찾기 힘들다면 보세요. 이걸 주머니에 놓고 있으면 굉장히 무겁네요.